남편이 저 몰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2023년 5월 19일 스리랑카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 후 금요증 문직설 진행. 안녕하세요. 스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 원고 교정을 보고 4시에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아침 7시 2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후 1시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정토의 해외지부 아시아태평양 지회장 조정은 님과 이번 인도네시아 일정을 사전 준비해준 이인옥 님을 비롯해 여러 명의 인도네시아 정토회 회원들이 스님을 마중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INM 멤버 윈토모 씨 등 인도네시아 청년 4명도 스님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함께 환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만남에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스님은 정토회 회원들이 마련해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는 회원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상관임 부부가 정성스레 준비해준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윈토모 씨와 앞으로 있을 인도네시아 일정을 협의한 후 금요직문직설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30분부터 금요직문직설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5,500여 명이 생방송에 접속한 가운데 스님이 시청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라오스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스리랑카에 갔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국가 부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IMF 구호기금을 받고 겨우 부도를 면했어요. 우리나라도 IMF 사태를 경험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스리랑카는 지금 그런 위기를 겪고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매우 공공합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스리랑카는 다수의 싱할라족과 인도로부터 건너온 타밀족 사이에 종족 분쟁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다수의 불교와 힌두, 무슬림, 기독교 사이에 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 불교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돌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법회도 하고 활동가들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며칠 전 스리랑카에서 스님과 JTS 활동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모습과 주말에 으뜸절마다 초파일 행사 준비를 했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스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들이 3만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와보니 동네마다 한국말을 하는 분들이 몇 분씩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돕는 JTS에 대해 무척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서서 자원봉사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작은 후원금이 또 초파일 때 켜는 작은 등불이 우리에게는 문화 행사지만 이분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초파일에 여러분이 낸 연등 보시금은 마치 가난한 여인이 켠 등불처럼 많은 공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활동 소식을 공유한 후 직문직설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4명이 질문을 신청하고 스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1명은 남편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며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키우는 게 걱정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20평대 아파트를 사고 15년째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는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집을 나가겠다 하고 큰 소리를 쳐서 부부싸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큰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화가 났지만 이혼은 할 수 없어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과 저를 닮은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데 아이들이 남편처럼 알코올 중독의 사기꾼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저처럼 바보같이 살게 되는 것도 걱정이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배가 열려요. 사과가 열립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아요. 강아지를 낳아요. 강아지를 낳습니다. 그러면 질문자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질문자 부부를 닮을까요? 다른 사람을 닮을까요? 저희 부부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자연의 원리인데요. 질문 내용이 벌써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내 아이가 부모를 닮지 않는다면 내 아이가 아니고 남의 아이이지 어떻게 내 아이입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자가 남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안 닮는 게 더 이상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닮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를 닮아야 내 아이이지. 나를 안 닮았는데 어떻게 내 아이예요? 질문자가 애를 낳았는데 내 얼굴하고 아무데도 닮은 게 없다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잖아요. 아이는 뭐든지 다 나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돈 씀씀이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도 엄마와 아빠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랄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엄마와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몇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나쁘게 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와 의논도 없이 대출을 받고 술도 자주 먹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는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말은 그 외에는 남편에게 괜찮은 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남편에게 괜찮은 점도 있습니다. 질문자는 꼭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에게도 괜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 말은 남편은 나쁜 사람인데 억지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이미 남편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닮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안 좋은 모습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몇 가지 안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기로 했으면 문제가 좀 있더라도 남편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항상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면서 괜찮다고 말할 때 100%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남편이 마음 놓고 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일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손해가 더 많아지면 이렇게 스님한테 다시 물으러 올까요? 아니면 스스로 이혼을 할까요? 스스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손해가 훨씬 많아지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님한테 물으러 안 옵니다. 반대로 손해가 조금 있지만 이익이 확실히 많은 경우에도 스님한테 묻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손해가 나긴 나는데 이익도 있기 때문에 손익이 반반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익이 있긴 있지만 손해가 확실히 많다면 스님한테 안 물어요. 질문자가 알아서 이혼해 버립니다. 이익과 손해가 반반이니까 같이 살아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1%라도
이익이 더 많다고 계산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질문자가 착한 사람이어서 남편과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보니 그래도 이익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손해가 더 많아지면 이혼할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문자가 계산해보고 같이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질문자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편을 위해 사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아이들이 엄마를 닮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라도 질문자에게 이득이 되니 같이 사는 것이니까 남편이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아주면 또 나쁜 짓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좀 위로해 주세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고 아내한테 말해봐야 언쟁만 높아지니 답답한 마음을 술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는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서 폼을 잡고 싶은 마음에 몰래 빚을 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투자는 대부분 대박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쪽박을 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에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식, 코인, 복권, 이런 행위들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박의 유혹이 큰 곳은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가 남편의 행위에 대해 어리석다고 핀잔을 주면 줄수록 남편의 기는 더 꺾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싸우지 말고 오히려 남편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어디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평과 잔소리를 내려놓고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서 남편의 등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얘기도 들어주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대박을 치지 못해도 내 아내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신뢰감이 쌓이면 한탕주의에 젖지 않게 되죠. 남편과 같이 살기로 했다면 남편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사고도 덜 치게 돼요. 사고 치지 말라고 싸우고 약속받고 도장 찍고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대박을 꿈꾸며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남편을 다독거리고 포옹해주고 격려해주면 조금 안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함께 살 이유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려면 그렇게 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면 아이들도 아빠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를 좋게 생각하면 아이들도 아빠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행위를 자꾸 비난하면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아빠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이들 자신도 아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일단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질문자 자신과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남편을 좀 더 보듬어 주다 보면 남편의 불안한 심리도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그래야 한탕주의 사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화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상사한테 공격적인 말투, 싫은 소리를 들을 때 화가 몸이 아플 만큼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등학생 어린이들 사이에 언어폭력과 왕따가 각 반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행동하는 예절을 가르쳐야 할까요? 죽고 싶습니다. 한 번만에 자살에 성공해서 죽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딸이 고3이어서 졸업할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참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니 약속하는 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다음 주에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동행하는 행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 답사 결과를 총정리하여 대중들에게 보고할 때 누가 어느 부분을 맡아서 발표할 것인지 귀국 후 해외 답사팀이 해야 할 일을 논의했습니다. 내일은 인도네시아의 탕그랑 지역으로 이동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불교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법회를 하고 저녁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과 증문즉설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